지금 자 여러분들 자 자리에 계신 분 1한 번씩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전장 슬슬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거는 수많은 생각과 관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냐. 중국 증시가 요즘 중국이 하도 말이 많잖아요. 그쵸? 요즘 사실 미국 신용등급 얘기보다 중국 얘기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시장에 언론의 키워드 다 여기 잡혀 있어요. 맞죠? 동의하시죠? 지금 언론을 보시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나온 이후에 중국 악재 터진 거 대부분 지금 중국 부동산의 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맞죠? 어느 언론을 봐도 지금 중국 이야기가 거의 핵심입니다. 저는 수급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정도에 따라 저는 수급을 시장에서 메인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군가는 차트가 중요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내용이 중요하기도 하고 언론이 주도하는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런 것들은 다 만질 수 있는 것들이고 저처럼 메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각자 생각하고 믿는 대로 풀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자신의 매매는. 저는 메인 수급이 너무나도 시장에서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그 5조 원의 매도세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시장을 함부로 전환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맞죠? 맞나요? 그쵸? 메인 수급이 움직이는 방향을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메인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만들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힘이 센 쪽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중국 이슈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의 중국 이슈는 개인들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JP모건에서 기존의 6년간 JP모건 등 수많은 외국계 기관에서 6년간 중국 증시를 바닥에서 모아왔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중국 증시가 안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진작에 올렸겠죠. 자, 중국 증시를 이게 보시면 2017년, 16년, 15년부터의 흐름입니다. 그들은 외국계 자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를 이 공간에서 모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라인을 그어둔 이 자리에서 이상하게 신기하고도 이상하게 만큼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모였어요. 한 해를 놓고 보면 이 공간에서 매수하고 위에서는 매도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못 가고 있는 거야. 매수하고 매도를 하니까 딱 1년을 제외하고 요 사이를 제외하고 여기는 위에서 샀어요. 즉 6년간 중국을 순매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사지는 않죠. 당연히 1년 내내 팔지도 않고 1년을 돌아봤을 때 순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 한 해 빼고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밑에서 올라갔던 그 한 해를 빼고 지금 이 라인보다 높아요? 낮아요? 자, 지금 여기 추세 라인보다 높아요? 낮아요? 그들이 공략했던 자리보다 높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연간 단위로 치면은 2022년 이후로 여기 바닥 짚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그쵸? 여기 기준 여기 자리보다 높은 자리입니다. 모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보낼 것 아니면 다시 그 자리를 노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게 그들이 팔았다고 강조를 했어요. 여기 있는 거는 갖고 있는데 새로 산 것에 대해서는 팔았대요. 맞아요. 팔기도 했습니다. 팔면서 누르고 중국에 대한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으로 계속 때립니다. 부동산이 마치 서브프라임처럼 크게 터질 것 같이 만들어요. 헝다 때도 사실 그런 위기를 보였죠. 지금 또 그 헝다가 파산 신청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지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수급을 살펴보니까 그 팔았다고 강조했던 JP모건 등 일부 외국인들은 매도 수량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번 뉴스 보세요. 지금 개인들을 과연
지금 티는 많이 안 나지만 개인들이 중국을 팔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팔고 있어요. 슬슬 중국이 불안한 개인들이 많아. 지금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서학개미라고 하고, 그렇죠? 중국으로 하면 중학개미라고 합니다. 중학개미들이 팔고 있어요. 왜? 중국이 지금 불안하다고 언론에서 시끄럽시끄러 하거든. 근데 개인들이 판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사들인다라는 건데, 자기들이 판다고 한 팔았다고 한 주체들이 매도를 줄이고 있고 다시 살 준비를 한다라는 거 되게 수상하지 않으세요? 언론은 계속 굉장히 많지, 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막 무너질 것처럼 겁을 줘. 중국이 세계 시장을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그들의 생각은 뭘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저의 이런 팩트를 보고, 야, 그들이 지금 노리는 게 또다시 여기 지점이든 하여튼 이 공간에서 물량 또 뺏으려고 하는구나. 예전에 그랬듯 그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 왜 이래요? 그들이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주특기잖아요. 아, 요즘 워렌 버핏도 자기가 샀다고 하고서 개인들 매수 붙으면 거기다 파는데 다른 기관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워렌 버핏도 자기가 산 거 홍보한 다음에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고점에다가 파는데 무슨 뭐 10년을 보유할 거를 1년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다 옛날 얘기고. 워렌 버핏도 풋옵션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른 기관들은 오죽하겠어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부동산에만 부동산 물갈이 해야 된다고요. 지금 부동산 물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 좀 부실한 기업들, 부실한 리츠들, 부동산 부실한 걸 쳐내는 과정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이 은행으로 지금 문제 생겼어요. 신용등급 강등만 그때 시끄러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 책임져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불안했으니까 나는 은행에 대한 신뢰도를 완전히 만점을 줄 수 없다. 신용등급 평가사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만점은 줄 수 없다. 강등시켰잖아요. 약간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미국 은행 막 리스크 은행에 대해서 떠들 때 올 초였죠. 어땠어요? 서프라임 올 것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일부 언론 중심으로? 안 그렇다니까요. 물갈이에요, 물갈이. 그냥 이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긴 해요, 이 바닥에서. 근데 물갈이가 되게 중요해요. 물갈이, 적자생존. 대부분 다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적자생존. 뭐 약육강식까지는 우리가 증시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그들이 잡아먹으면서 M&A 하는 과정이 또 그런 거긴 한데 M&A 하는 과정까지 포함하면은 뭐 약육강식 같은 것도 단어도 쓸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실한 것들을 쳐내고 살아남은 쪽으로 집중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실한 은행들이 다 인수합병 되면서 지금의 시중은행 5대 은행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만들어진 배경이 다 과거에 부실한 은행들이 다 인수합병 되면서 그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쵸? 옛날에 다 조흥은행 이런 것도 다 없어졌잖아요. 서울은행도 하나은행에 편입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부실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등 그런 은행들을 쳐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치 시장이 망가지고 박살날 것처럼 위협을 합니다. 물론 시장은 그 과정에서 빠지긴 하죠. 빠져야지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빠져야, 밑에서 누군가는 겁내고 팔아줘야 그걸 물량을 싸게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 시장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게 원리잖아요. 기본 원리예요.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싸게 만들고, 팔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더 싸게 사고 싶어하고, 팔고 싶은 사람들은 더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이거 시장의 기본 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는 거고, 그 노력은 언론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언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언론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들은. 네,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 범위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은 제가 보기엔 환매수 세력이 중국 영향으로 밀리고 있는데 외인콜 매수가 심상치 않은 듯합니다. 오늘 외인 선물 매수 신규들은 중국 금리 보고 들어왔다 급격히 나가는 것 같은데 어찌 보십니까? 오늘
오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계속 오전장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2천억대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이거 환매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매수도 일부 포함돼서 한 3억 정도 실현을 하고 나갔지만 지금 또 그것도 손실 전환됐어요. 실현 손익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전에 3억 하던 거 지금 다 뱉어냈어요. 즉 오늘 들어온 쪽은 기존의 5조 4천억을 가지고 있던 쪽에서 환매수한 것이 아니라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주도한 것은 지난번에 8월 11일처럼 신규 매수세다. 야, 이 시장 좀 많이 떨어졌잖아. 나는 싸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한 그들 같은 쪽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같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한번 손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규 매수세였다. 신규 매수세에 가깝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 기존의 5조 원대 매도세는 오늘 환매수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 뭐예요? 전환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수 전환? 아직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체가 누군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물갈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싸게 사기를 원하고 싸게 살려면 겁을 줘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해서 떨어뜨려야 되는 거고. 인민은행 총재 교체된 지 지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으니까 과거에 그 잔재들을 다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실한 데는 없어지고 강한 자들한테 통합해서 살아남는 게 이 바닥인 거예요. 은행권이든 부동산권이든 다 마찬가지. 주식들도 상장 주식들도 합병, 인수합병, M&A 해가면서 그렇게 다 지금 꾸려가고 있는 거고. 다 그렇게 약육강식, 적자생존, 물갈이 이렇게 이게 기본 원리들이니까 시장이 지금 언론에서 지금 중국 얘기로 너무나 지금 개인들을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너질 곳은 무너지고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상황은 어떤 내용이든 오케이 붙일 수 있습니다. 반등하면 반등 사유 붙일 수 있고 하락하면 하락 사유 붙일 수 있는 게 증시예요. 금융시장입니다. 이유는 언제든지 붙일 수 있어요. 종목도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묶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급은 그게 안 돼요. 좋은 내용이 있어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매도 수급이면 하락하는 거고 안 좋은 내용이 있어도 매수 수급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만드는 거 언론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의 의도를 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 정도로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중국도 기존 성적표를 받아서 그거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가 LPR 금리 인하가 좀 필요했는데 아까 전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고 너무나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는데 뭐 잠깐 혼선이 저는 실시간으로 그거를 딱 바로 체크는 못했지만 어쨌든 혼선이 있는 상태에서 분봉이 내려왔던 거니까 시장의 예상과 살짝 다른 상태에서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는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정상화 오려고 시도했던 상태였다. 이 정도. 하지만 기존의 매도세가 환매수로 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전환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 정도. 그래서 좀 딱 제가 아까 전에 파생반에서 말씀 초반에 드렸던 박스 라인에서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이 정도로 일단 오전장 한번 분위기를 체크를 해드렸고 또 지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제 관점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10시 5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